진시 윤동주라고 되어 있고요. 동주 오빠 이름을 보면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을 했었던 지식인 문학소년이고요. 당연히 시인이겠죠. 요게 왜 중요하냐? 일제강점기에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시만 쓰고 있어. 도대체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의 정서를 느낍니다. 난 부끄러워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독립운동한다고 재판받고 2년 넘게 형을 선고받고도 했었습니다. 혹시 내가 판결문 읽어준 적 있나? 잠깐만 기다려.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일 때 쓴 시.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적 현실에도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기 반성. 끝나는 게 아니라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는데 나라를 잃은 시기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인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시인의 고뇌를 반영한 거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일본에서 유학했던 그 대학에 시비가 있어. 서시 요만한 거 있어. 그리고 매년 그 일본인들이 와서 시 낭독회 그런 행사도 있어. 일본인들도 좋아해. 동주 오빠,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이렇게 45년에 돌아가시면 너무 좀 속상하지 않나? 독립되던 해인데 조금만 견디지.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신의 현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있어요. 누구의? 일제의. 제재, 일본에서의 유학생활,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 현실에 도움 안 되는 일만 하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and 더하기,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도 있다. 거기까지 확인.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 성찰,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하고 외워두시면 되겠고, 특징,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대립니다. 밝음 위에다가 미리 쓰죠. 등불, 아침. 어둠은 대놓고 어둠이라고 나와.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얘가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은 뭐로 나와요? 명암대비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대립과 화해 미리 씁시다. 악수할 거야 얘네. 시상을 전개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보시는 거 패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쉽게 쓰여진 시. 근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쓴 시인데 진짜 쉽게 쓰여졌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목에서부터 반어법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오른쪽 시상의 흐름은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부정적.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 성찰하면서 부정적, 그리고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래의 재의식과 미래에 대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쓸까요? 두 자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꿈꾸는 나와 현실에 삐리한 나가 있어. 내가 둘로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어 있지. 근데 둘이서 이제 일치할 거야. 좋은 쪽으로 일치할까 나쁜 쪽으로 일치할까? 좋은 쪽으로 일치하겠지. 그러니까 극복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는 거겠죠. 찬빈이 74쪽. 작가와 작품의 관계, 쉽게 쓰여진 시를 쓴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엄격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다. 이러한 가치관이 들어져 있고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음. 이러한 것들이 시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그냥 시 본문만 읽으셔. 1분 드릴 테니까. 성한 고장 공통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언급하거나 학교쌤 설명하시는 거 싹 다 묶어서 정리 같이 할 거예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일단 밤에다가 체크. 시간적 배경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밤에다가 세모 표시할 수 있지. 하지만 요즘엔 옆에다가 한 문장 더 붙였습니다. 밤비가 내리는 시간에 자기 성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는 시간.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소리가 들리는 거지. 청각적 심사. 비가 속살속살 쏘곤쏘곤 된다고 사람처럼 의인법.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다람이 깔려있는 거 있죠. 그 일본식 방.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 보조사 은에 주목하는 게 고3 스타일. 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학하고 있는 여기는 남의 나라고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은 나의 나라고 이런 거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나는 남의 나라에 있죠. 어두운 시대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나 하나 더 화자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요렇게 두 개 써놓을게요. 이 어두운 현실 좋아 싫어? 싫어요. 부정적 현실 인식. 시인이란 화자 자신이죠. 나는 시인인데 슬픈 천명,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은 슬픈 운명을 타고났지. 왜?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즉,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 쓰는 것밖에 없어.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그 결과 슬픈 운명, 천명이라고 생각하지.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옆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시 한번 적어보자.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하게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화자는 집에서 보내준 돈으로 공부하는 유학생이구나. 그 학비 봉투에 뭐가 담겨 있어? 땀내와 사랑내가 담겨져 있죠. 후각적 심상. 그것이 포근하게 담겨져 있어. 촉각. 선생님, 감각이 두 개니까 공감각인가요? 그게 함정. 땀내와 사랑내는 따로 있고 포근한 건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공감각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감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복합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담긴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따라서 괄호 나는 대학 노트를 끼고 대학생이네.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의 강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 그런데 이런 거 들어봐야 현실에 도움이 돼? 안 돼? 안 되지. 바로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죠. 일상적이고 무기력한 삶 밑에 현실, 독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외놈들 때문이죠. 일제에 의해서 친구들 하나둘 잃어버렸지. 여기에서의 잃어버린 거는 뭘까? 고향 떠나 유랑민이 되거나 강제 징병이나 징용에 끌려가거나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런 거겠지.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들 죄다 잃어버리고 생각해본다 옛날을 떠올리는 거니까 회상이지.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색깔로 구분을 미리 좀 할게요. 별로인 나야. 여기에 나, 밑에 있는 나. 얘네들은 현실적이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아야. 한 번 더 나와. 뒤에 여기 이 나 이렇게 있어. 이 나는 확실히 별로야. 하지만 내가 꿈꾸는 이상적이고 멋진 자아도 있어. 어디 있냐면 여기 최후의 나. 여기 이에게 오는 나. 얘는 왜 아무것도 안 써져 있대? 내가 꿈꾸는 어디가 있어? 내가 꿈꾸는 내면적 자아, 이상적 자아, 괜찮은 나야. 내가 꿈꾸는 괜찮은 나. 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미리 또 쓸게요. 요렇게 악수하면서 두 자아가 화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요렇게 하나 써놓지. 미리 쓰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위로 올라올까요? 이러한 암흑한 시대에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무엇하러 오직 혼자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신에 대한 성찰 과정. 현실의 상실감과 회의를 느낍니다. 회의라는 거는 뭐예요? 안 될 거야. 못하겠지? 이런 게 회의감이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어려워. 시는 쉽게 쓰여져. 일단 쓰여져 있는 표현법 대조. 인생은 어려워. 왜? 일제강점기니까. 시가 이렇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찰한 결과야. 자신의 성찰의 결과. 소극적인 모습을 성찰합니다. 반성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머 얘 1년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근데 차이점이 있어. 윗줄 아랫줄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 그래서 다시 빨간색 체크. 현실을 재인식합니다 라는 것들. 근데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지. 앞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했어. 뒤바뀌었다. 이제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현실을 재인식해요. 1년과 비슷합니다. 라면서 하나 더 쓸 거예요. 시상이 전환됩니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가라앉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제 좋아질 거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의 내면적 이상적 자아는 등불을 밝힐 거야. 어둠을 내모을 거지. 아침을 기다릴 거야. 바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의지적 태도지. 이 시대를 다 이겨낼 겁니다. 동그라미와 세모는 서로 대조가 될 거고요. 의미상으로도 대조가 되고 밝고 어두움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명암 대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면적인 자아, 괜찮은 나는 현실적인 나, 조금 부정적인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합해서 좋은 자아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부턴 에헴 제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극복 의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긴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죠. 19의 반복과 변주. 반복은 말 그대로 반복이고 변주는 살짝 바꿔서 반복. 1년이랑 8년 얘기하시는 거군요. 정답. 8년에서 이야기는 현실을 재인식할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의지적인 태도로 변화할 겁니다. 이야기. 이 시에는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색깔로 구분해 드렸죠? 걔네들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10년의 나와 나 색깔로 다 구분해 드렸어요. 이거 그냥 보지 마. 색깔로 구분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화해를 해서 화살표 하나 더 써주면 좋지. 의지를 다짐. 요렇게까지 해놓으면 끝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을 다음처럼 정리해 봅시다. 자신을 인식하고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극복의 의지를 다집니다. 어떠한 투로 말하면 되겠어요? 신나 둠칫둠칫 이렇게 얘기할 거야. 독백적이고 성찰적인 어조. 의외로 독백적이다 라는 말이 중요할 거예요. 화자의 처지나 신분을 알 수 있는 곳 첫 번째, 남의 나라에 있어요. 시인입니다. 유학생이에요. 대학생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줄을 보면 여러분들은 등불 밝아서 좋아, 아침 밝아서 좋아, 어둠 어두워서 싫어 이렇게 기호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기다릴 거예요. 지금 그래 힘들어. 하지만 광복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것을 기다릴 거예요. 이야기. 밑으로 내려갑시다. 외유내강. 동주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의가 없을 것이다. 대인관계에 모나는 일이 없고 적이 없어. 그를 짓한,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했어. 사실 윤동주가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는 없지.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부끄러움 느껴야지. 오히려 그런 놈들이 부끄러워 못 느끼고 있는 건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명하는 일엔 너그러웠지만 스스로는 용서하지 못했어. 그래서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게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 나병 알아요?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한센병이라 그랬지. 요즘에는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성인데 이렇게 손가락이 문뎌져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귀나 코 이런 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전염병은 아닌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병인데도 저거는 좀 불결한 느낌을 준다. 그런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병이에요. 한센병을 진단받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 시를 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못 다니는 거야.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엔 더 이상 자유가 없지. 그러한 상황에서 쓴 시예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돌아갈 순 없었다. 한센병에 걸린 상태야. 병이 좀 진행되고 있어.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 밝은 낮에는 마을로 들어갈 수 없었지. 하루 종일 밤이 오길 기다렸어. 들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 정말로 나 환자가 된 서러움이 가슴을 찢지. 나 환자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 서러움,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어.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 값은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이 표현 너무 슬퍼. 인간 폐업령이 내려졌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 안 했거든.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을 했지. 몇백 번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 가득 찬 나 환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 밤이 어두워졌어.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와 인간의 자유와 이상과 동경을 상징하는 걸 주제로 파랑새라는 시를 썼고, 나 인간인데 행복을 빌었어. 이 이야기. 자유시 서정시고요. 시에서 민요적이라는 게 나오면 삼음보란 얘기예요. 세 덩어리로 끊어 읽는 얘기지. 서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거고요. 애상적이다라는 건 너무 슬퍼, 상처가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이 슬퍼. 그게 애상적이지. 파랑새를 소재로 합니다. 하나온 시인에게 있어서 파랑새는 자유를 상징하거든요. 민요조 삼음보, 선명한 색채 이미지, 파랑파랑파랑. 반복 수미상관은 뭐예요? 시의 처음과 끝이 유사한 거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더하기, 시에서 반복이면 운율을 형성합니다. 위로 올라오죠. 시 자체는 너무 쉬워. 하나만 합시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3.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3. 확실히 3은 뭐죠?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나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나는 리피트 반복되고 있죠. 파랑새는 자유를 상징하고 파랑새 푸른 하늘 푸른들 푸른 노래 푸른 흐름 선명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색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괄호 열고 자유롭게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학교쌤이 얘기를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푸르다는 시각이고 울음과 노래는 청각이고 청각을 시각화해 놓은 거죠.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얘네 둘은 공감각. 울며 나르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1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수미상관. 얼마나 자유롭고 싶으면 이렇게 간단한 시에다가 그러한 한을 표현했을까라고 보시라는 거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17살 때 나병 진단을 받았대요. 이렇게 내려갑시다.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짐작해 볼 수 있죠. 현실에서 극복할 수가 없어. 근데 나 진짜 파랑새 되고 싶어. 언제?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생략되어 있지. 사후에라도 자유와 이상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절실함이 잘 느껴집니다. 길게 말하고 탄식해야만 감상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 됐을까요? 잠시 정지.